선미야,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키운 딸이 맞니? 미쳤다고? 아니야. 이 세상이 미친 거야.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뭐 하는 거야? 위험해. 그만해. 엄마만 도와주면 되는데. 선미야, 제발.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제 늦었어. 엄마, 놓아. 선미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70대 어머니와 욕망의 눈이 먼 40대 딸 사이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배신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가족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충격의 인생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안부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는 낡은 단칸방 문턱에 서서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고 바닥의 장판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선미를 키워낸 곳이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좋겠어요. 재개발 보상금 받아서 새 집으로 이사 간다니. 이웃집 할머니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영희는 수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죠.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좀 펴는 것 같네요. 사실 영희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나온 보상금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평생 한 푼이라도 아끼며 살아온 영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새 아파트 계약금을 내고도 제법 남을 정도였죠. 이제 선미도 좋아하겠어. 딸이 부동산 일하니까 이런 일에 밝잖아요. 그러게요. 선미가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혼자 관리하기 힘들 텐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딸 생각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선미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나왔고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비록 아직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영희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도 좋아하겠네요. 새 아파트에서 공부하면 성적도 오르고. 그래요. 그 애도 할머니 새 집 구경하려고 난리예요. 영희는 12살 손자 생각에 또 한 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영희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선미가 바빠서 아이를 자주 맡겨두곤 했는데 영희는 그런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선미가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언제나 그렇듯 완벽해 보였습니다. 엄마, 짐 다 쌌어요? 응, 거의 다 했어. 가져갈 게 많지도 않고. 선미는 방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가져갈 만한 가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라 새 집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새 집에서는 가구도 새로 사야죠. 요즘 나온 것들로 깔끔하게 맞춰서요. 그래야겠지. 그런데 돈이 많이 들 텐데.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보상금도 받았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지내셔야죠. 선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딸의 눈빛이 평소보다 반짝이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엄마, 보상금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글쎄, 그냥 내가 관리하지 뭐.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힘들지 않을까요? 요즘 금융 사기도 많고 복잡한 일들도 많잖아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영희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 일단 이사부터 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볼게. 네, 그러세요. 하지만 언제든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은 제가 전문이니까요. 선미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영희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선미가 돌아간 후 영희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특히 딸이 보인 관심이 마음에 걸렸죠. 영희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재개발 때문에 이미 비어버린 집들이 보였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아직도 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했죠. 특히 밤에는 너무 조용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새 집 어때요? 좋죠? 준호가 방학을 맞아 놀러 왔습니다. 아이는 새 아파트를 신기해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응, 좋아. 준호가 공부할 방도 따로 있고. 와, 진짜요? 제 방이 있다고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희는 아이의 기쁨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게 다 준호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할머니, 엄마가 내일 산에 가자고 하던데요. 소풍 간대요. 소풍? 영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미가 갑자기 소풍을 가자고 한다니 평소 같지 않았거든요. 딸은 항상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네, 엄마가 할머니 새집도 생겼고 기념으로 가족끼리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선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날씨 좋다던데 산에 갈까요? 준호도 방학이고 엄마도 새집 이사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갑자기 웬 산? 너 바쁘지 않아? 이런 날 정도는 시간 내야죠. 사실 엄마랑 할 얘기도 있고요. 할 얘기라는 말에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상금 통장 관리 얘기를 꺼냈던 게 생각났거든요. 무슨 얘기인데? 아, 그냥 좋은 얘기예요. 내일 가서 천천히 해요. 준호도 좋아할 거고요. 다음 날 아침 선미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정한 등산복 차림에 배낭까지 준비해온 모습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도시락도 싸왔어. 영희는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나들이를 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죠. 차 안에서 준호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할머니, 저 산 처음 가보는 거예요. 엄마가 경치 좋다고 하던데. 그래, 할머니도 처음이야. 선미는 운전을 하면서 가끔 백미러로 영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영희에게는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산에 도착해서 한참을 올라간 후 넓은 평지에서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정말 경치가 좋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아래로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였죠. 와, 진짜 멋있다. 준호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영희도 이런 경치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좁은 골목에서만 살았던 터라 이렇게 탁 트인 곳은 새로웠거든요.
엄마, 여기 어떠세요? 좋죠? 응, 정말 좋구나. 공기도 맑고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이것저것 질문을 해대고 영희는 아이의 호기심에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죠. 선미도 평소보다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저기 가서 놀아볼래? 할머니랑 엄마는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알겠어요. 준호가 멀리 가자 선미는 영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죠. 엄마, 보상금 통장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역시나 그 얘기였습니다. 영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그 얘기야?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예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니까 좋은 투자처도 알고 있고요. 난 그냥 안전하게 저축하고 싶어.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는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관리해드리면 최소한 2배는 불릴 수 있어요. 선미의 목소리에 점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선미야, 엄마가 그 돈으로 뭘 하든 내 마음 아니겠니? 물론이죠.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관리가 힘들잖아요. 요즘 금융 사기도 많고 복잡한 일들도 많고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왜 속겠어? 영희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습니다. 딸이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거든요. 엄마, 그게 아니라. 선미야, 너 혹시 사업이 어려운 거 아니야? 영희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선미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영희는 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어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선미가 오늘따라 조급해 보였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내 돈에 신경을 쓰는 거야? 엄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죠. 그 돈이 엄마 노후 자금인데 잘못 관리하면 어떡해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영희의 단호한 말에 선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순종적이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다는 거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준호가 꽃을 꺾으며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아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뭔가 절박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하산길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가족 나들이가 어색한 침묵으로 변해버렸죠. 선미는 앞서 걸으며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했고 영희는 뒤따라 걸으며 딸의 뒷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이렇게 조용해요? 준호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아까까지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어른들의 표정을 보고는 걸음을 늦췄죠.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영희가 손자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이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표정이 이상해요. 뭔가 화난 것 같은데. 아이의 예리한 관찰에 선미가 뒤돌아봤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죠. 화난 게 아니야, 준호야.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 하지만 선미의 말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준호는 본능적으로 할머니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산길이 점점 가팔라지면서 바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쪽은 절벽이고 다른 한쪽은 가파른 암벽이었죠. 좁은 길이라 한 명씩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길이 좁네. 조심해서 내려가자. 영희가 뒤에서 말했지만 선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음을 더 빨리 하며 앞서 나갔죠. 갑자기 선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절벽이 보이는 넓은 공터였습니다.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 소리가 무섭게 들려왔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자. 선미의 제안에 영희와 준호는 따라섰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선미의 눈빛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준호야, 저기 가서 예쁜 돌멩이 좀 주워 올래? 할머니 새 집에 가져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어요. 준호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 선미는 즉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선미야, 그만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사업이 어려워서 빚도 있고 준호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선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딸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했으면 되잖아. 왜 돌려서 말했니? 말했으면 도와줬을까? 엄마는 항상 내가 잘 된다고만 생각하잖아. 당연히 도와줬지. 하지만 전부 다 줄 수는 없어. 내 노후도 생각해야 하고. 영희의 말에 선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노후?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노후야? 그 돈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거라고. 순간 영희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한 말이었거든요. 선미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선미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너 정말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 그게 아니야. 내가 너무 급해서 실수한 거야. 실수? 그런 말이 실수로 나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멀리서 돌을 줍고 있던 준호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죠. 엄마, 제발 이해해줘. 정말 급한 상황이야.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준호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선미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나 다름없어.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어. 그럼 절반만이라도. 아니면 3분의 1만이라도. 안 된다고 했잖아. 영희의 단호한 거절에 선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엄마,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선미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스며들었습니다. 영희는 딸의 변한 모습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선미야, 너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야? 매정하다고? 내가 언제 너한테 매정했어? 지금 이 순간이 매정한 거야.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으며 부탁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잖아. 선미가 실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는 진정한 간청보다는 계산된 연기가 느껴졌죠. 일어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영희가 딸을 일으키려 했지만
선미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선미의 손이 영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이상한 힘이 들어가 있었죠. 선미야, 아파. 놓아. 하지만 선미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죠. 엄마, 그 돈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어. 준호도 생각해봐. 그의 아빠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고 내가 혼자 다 키워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도 어차피 혼자 살 거잖아. 그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해? 선미의 말은 점점 더 직설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영희는 딸의 변모에 경악했습니다. 멀리서 준호가 돌을 주우며 이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감히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있었죠. 엄마, 정말 마지막이야. 응이라고 해. 선미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알던 따뜻한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죠. 영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이 정말로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미야, 너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영희는 딸의 소나기에서 팔을 빼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선미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거든요. 평소 얌전해 보였던 딸에게서 이런 힘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정신 차려야 해. 현실을 봐. 그 돈은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엄마가 죽으면 상속받을 거 아니야? 선미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영희는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너 지금 미쳤니? 내가 내 딸이 맞아? 미쳤다고? 난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 엄마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야. 선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죠. 영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딸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미야, 진정해. 우리 천천히 얘기하자. 준호도 보고 있잖아. 영희가 손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준호는 여전히 멀리서 돌을 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은 계속 이쪽을 향하고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영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준호는 상관없어. 어차피 그 애도 내 편이야. 엄마보다는 나를 더 좋아하거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준호는 너와 나 둘 다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 엄마가 사랑에 대해 뭘 알아? 평생 돈 때문에 고생만 하면서 살았으면서. 선미의 말은 영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돌아온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영희는 자신의 인생이 헛된 것이었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난 가난하게 살았어. 하지만 너를 키우기 위해서였어. 내가 좋은 교육받고 좋은 사람 되라고. 좋은 사람?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거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선미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딸을 잘못 키웠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딸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선미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가족이 더 중요하지. 가족? 가족이 중요하다면 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거야? 엄마 말은 앞뒤가 안 맞아. 선미가 영희를 절벽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하려는 듯 다가갔지만 이제는 명백히 위협적이었죠. 영희는 딸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위험해.
영희가 소리를 질렀지만 선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죠. 평소 부동산 일을 하면서 단련된 체력이 이런 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한 건 엄마야. 내 인생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선미야, 정말 그만해.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모자지 않나? 영희는 뒤로 밀려나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데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죠. 몸이 점점 절벽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모자?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진짜 나를 생각한다면 그 돈을 줘야 해. 그게 진짜 모성애야. 선미의 논리는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왜곡하고 있었죠. 엄마, 할머니. 멀리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상황을 보고 달려오고 있었죠. 작은 다리로 바위투성이 길을 뛰어오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준호야, 오지 마. 위험해. 영희가 외쳤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 같았거든요.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왜 그렇게 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보던 엄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이에게는 이 상황이 악몽 같았을 것입니다. 준호야, 엄마는 할머니랑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저리 가 있어. 선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 아들에게 보이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떨어질 것 같아요. 엄마, 그만해요. 준호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선미는 짜증을 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았죠.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선미가 소리를 지르자 준호는 무서워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계속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바람에 섞여 더욱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선미야, 준호가 보고 있어. 제발 그만해. 그 애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영희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선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습니다. 욕망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 같았죠. 늦었어, 엄마. 이미 너무 늦었다고. 엄마가 처음부터 협조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영희는 절벽 끝까지 밀려났습니다. 뒤로 한 발만 더 물러서면 떨어질 상황이었죠.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보였고 바람 소리가 더욱 무섭게 들렸습니다. 구름 그림자가 계곡을 스쳐 지나가며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선미야, 정말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돈 줄게. 다 줄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희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엄마가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다른 방법밖에 없어.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준호도 무서워하고 있어. 영희가 손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준호는 바위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해할 거야. 할머니가 사고로 떨어졌다고 하면 될 거야. 산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 선미의 말에 영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이미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해 둔 것 같았습니다. 선미야,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내 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미쳤다고 하지 마. 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엄마도 이해할 거야. 선미가 마지막으로 영희를 밀려는 순간 영희는 필사적으로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생존 본능이었죠. 선미야, 제발. 내가 너를 낳고 키웠잖아. 두 사람은 절벽 끝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영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선미는 어머니를 밀어내려고 했죠. 바위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놓아, 엄마. 이제 그만해. 이게 최선이야.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준호 생각이라도 해. 준호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서 두 사람의 옷이 펄럭였습니다. 절벽 아래에서는 계곡물 소리가 들려왔고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갔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주변이 어두워졌죠. 영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텼지만 선미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나이와 체력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죠. 게다가 선미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다른 방법은 없어. 선미의 마지막 말과 함께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선미의 마지막 말과 함께 강한 힘이 영희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영희는 필사적으로 바위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중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아, 영희의 비명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떨어지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고 바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떨어지는 동안 영희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선미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지금 자신을 밀어뜨린 딸의 모습까지. 선미야, 너를 이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이었을까? 몸이 계속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들이 옷을 찢고 지나갔습니다. 얼굴과 팔에 상처가 생겼지만 느낄 겨를도 없었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절벽 위에서 선미는 어머니가 떨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던 어머니가 저 아래로 떨어져 가고 있다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준호의 절규가 산을 울렸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작은 다리로 절벽 끝까지 뛰어왔죠. 할머니, 할머니. 준호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선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준호야, 위험해. 거기서 물러나. 선미가 아들을 끌어당겼지만 준호는 계속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떨어졌어요. 빨리 도와줘야 해요. 진정해, 준호야. 엄마가 뭔가 해볼게. 하지만 선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밀어뜨린 것은 자신이었지만 이제 와서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정말로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다가오자 두려워졌습니다. 한편 영희는 기적적으로 절벽 중간에 있던 큰 나무 뿌리에 걸렸습니다. 몸이 나무 뿌리에 걸리면서 떨어지던 속도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엄마, 119에 신고해야 해요. 준호가 울면서 말했지만 선미는 망설였습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할 테고
그러면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날 수도 있었거든요. 준호야, 일단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자. 선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어머니의 모습을 찾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았죠. 나무 뿌리에 걸려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저기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준호가 어머니보다 먼저 영희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시력이 더 좋았거든요. 정말이네. 할머니가 나무에 걸려 있어. 선미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자신이 한 일을 고발할 수도 있었거든요. 빨리 구조대를 불러야 해요. 준호가 재촉했지만 선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일단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신고하자. 여기서는 핸드폰도 안 터져. 선미는 우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계속 있으면 준호가 뭔가 눈치챌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할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준호는 절벽 끝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준호야, 여기 있어봤자 도움이 안 돼. 빨리 내려가서 119에 신고해야 할머니를 구할 수 있어. 선미가 아들을 설득하자 준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뒤돌아보며 할머니를 걱정했죠. 하산하는 동안 선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까요? 아니면 사고였다고 할까요? 어머니가 기억을 잃었으면 좋겠어. 그럼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선미는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죠. 엄마, 빨리 가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준호가 재촉하자 선미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착잡했죠. 드디어 산 아래에 도착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선미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산에서 실족해서 떨어졌어요. 나무 뿌리에 걸려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산 정상 근처 절벽이에요. 제가 안내할게요. 신고를 마친 후 선미는 준호를 달래야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강하신 분이야. 정말요? 할머니가 안 다쳤을까요? 응, 구조대가 빨리 와서 구해줄 거야. 하지만 선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곧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산악구조 전문가들이 장비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죠. 선미와 준호는 아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할까요? 준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선미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꼭 무사할 거야. 우리가 기도하자. 시간이 흘러 구조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를 발견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 상처가 있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죠.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살아계셔요. 준호가 기뻐하며 뛰었지만 선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면 무슨 말을 할까요? 진실을 폭로할까요? 영희는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선미와 준호도 뒤따라 병원으로 향했죠. 가는 동안 선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하길 바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고요.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의식이 있다고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났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기억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면회는 잠시 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선미는 어머니를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준호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고요.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선미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영희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얼굴과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여기저기 멍과 상처가 보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영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가서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준호야, 괜찮구나. 영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손자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선미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죠.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영희는 선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죠. 기억해. 다 기억하고 있어. 영희의 말에 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입 다물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냉정했습니다. 선미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죠. 할머니, 엄마가 뭐 잘못했어요? 준호가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준호야, 잠깐 밖에 나가 있을래? 할머니가 엄마랑 할 얘기가 있어. 싫어요. 할머니 곁에 있을래요. 준호는 할머니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 더욱 그랬죠. 그럼 저기 의자에 앉아 있어. 조용히 하고. 영희가 손자를 달래자 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귀에 깊게 듣고 있었죠. 선미야, 내가 나를 밀었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영희의 직설적인 말에 선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나를 죽여서라도 가져야 할 만큼? 영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선미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영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급해서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고? 그게 말이 되니?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죠.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할머니에게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죠. 엄마가 할머니를 밀었다고요? 준호의 작은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어른 얘기니까. 선미가 말하려 했지만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준호야. 엄마가 할머니를 밀어서 떨어뜨린 거야. 할머니. 선미가 놀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할머니를 밀었어요? 응, 준호야. 너도 봤잖아. 할머니랑 엄마가 싸우는 걸. 영희의 말에 준호는 그때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밀고 있었던 것, 할머니가 무서워했던 것들이 생각났죠. 그럼 정말 엄마가...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거든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설명해 줄게.
선미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싫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준호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에게는 충격이 너무 컸죠. 준호야,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어서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고요? 준호의 말에 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악사고 관련해서 조사차 왔습니다. 경찰관의 등장에 선미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환자분, 몸은 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죠. 저는 영희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준호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제가 다 봤어요. 준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뭘 봤다고? 경찰관이 아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밀었어요. 제가 다 봤다고요. 준호의 증언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미는 아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죠. 준호야,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선미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절벽으로 밀었어요. 경찰관은 아이의 진술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본 것을 정확하게 설명했죠. 할머니랑 엄마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를 밀어서 할머니가 떨어진 거예요. 정말 확실하니?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준호의 확실한 증언에 경찰관은 선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박선미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까지 증언하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선미야,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영희가 딸을 말렸습니다. 경찰관님, 제 딸이 저를 밀어서 떨어뜨린 게 맞습니다. 영희의 고백에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선미는 그제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살인미수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엄마, 제발. 선미가 어머니에게 애원했지만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늦었어, 선미야. 이미 선을 넘었어. 경찰관은 선미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준호야, 할머니랑 있을래? 엄마는 잠깐 다녀올게. 선미가 아들에게 말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거든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있을래요. 준호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할머니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선미는 경찰관과 함께 병실을 나섰습니다. 돌아볼 때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딸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은 혼자 준호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준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준호야. 할머니가 있잖아. 영희는 손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준호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선미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두 명의 형사가 자리하고 있었죠.
조사가 시작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지만 선미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박선미 씨,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머니를 고의적으로 밀어뜨린 게 맞습니까? 김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지만 선미의 대답은 계속 바뀌었거든요.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이라고 하셨는데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상당 시간 동안 어머니와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박 형사가 조사 파일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진술서가 그 안에 들어 있었죠. 그건 제가 어머니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보상금 관련 얘기죠? 어머니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미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말에 절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밀어뜨린 겁니까?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그냥 순간적으로.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도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한편 병원에서는 영희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며칠 더 입원하라고 했지만 영희는 집에 가고 싶어 했죠. 무엇보다 준호를 제대로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직도 멍이 남아 있었거든요. 괜찮아, 준호야. 할머니는 강해. 영희는 손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준호의 질문에 영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선미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동안 할머니랑 지내자. 네, 좋아요. 할머니랑 있는 게 더 좋아요. 준호의 말에 영희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상처받은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때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미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선미의 목소리는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은 없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직 딸을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요.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야? 선미는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준호는 괜찮아요?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제발. 준호만은. 전화 끊을게. 영희가 전화를 끊자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엄마예요? 응, 엄마야. 뭐라고 해요? 영희는 준호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부 묻더라. 한편 조사실에서 선미는 계속 진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선미 씨, 어머니를 밀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럼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있어서. 준호가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신고는 하셨잖아요. 네. 어머니가 살아계신 걸 확인하고 나서요. 형사들은 선미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죠. 박선미 씨, 혹시 이전에도 어머니와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선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제가 너무 절박했었어요. 빚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었고 어머니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해치려 한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선미가 소리를 지르자 형사들은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머니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선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영희와 준호는 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선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뭔가 해줄게. 영희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굶으면 안 되니까요. 할머니, 많이 아파요? 준호가 할머니의 붕대 감긴 팔을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엄마는 언제 와요? 준호는 계속 엄마를 궁금해했습니다.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였거든요.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엄마가 한 일 때문에. 영희는 준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가 돌아온 것이었죠. 조사는 끝났지만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달려가려 했지만 영희가 말렸습니다. 준호야, 잠깐. 선미는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준호는 복잡한 표정이었죠. 엄마, 집에 왔어요. 보다시피 영희의 냉정한 대답에 선미는 위축되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왜 할머니를 밀었어요? 준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설명해 줄게. 싫어요. 엄마 말 안 들을래요. 준호가 할머니 뒤로 숨자 선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준호는 제가 키울게요. 안 돼. 너한테 맡길 수 없어. 영희의 단호한 거절에 선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영희의 말에 선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 너는 내가 한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해. 영희는 딸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각각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영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고 선미는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변해버린 가족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미는 결국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은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지만 영희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이제 준호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별도의 작은 원룸을 얻어서 나가 있었죠. 가끔 준호를 보러 오긴 했지만 예전 같은 따뜻한 가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와요?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선미가 면회 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응, 올 거야. 영희는 여전히 딸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 않았지만 준호를 위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선미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선미는 작아진 모습으로 집 안에 들어왔죠.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수척해진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달려갔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도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잘 지냈어? 선미가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준호는 살짝 몸을 뺐습니다. 네,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의 대답에 선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선미가 영희에게 인사했지만 영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앉아. 영희의 짧은 말에 선미는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호야,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 엄마랑 할머니가 얘기 좀 할게. 네, 할머니.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선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로 부동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요. 그럴 줄 알았어. 영희의 담담한 대답에 선미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미야, 내가 후회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아. 영희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해. 하지만 준호만은 좀 더 자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준호는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내가 잘 키우고 있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 내 아들 맞아. 하지만 내가 그 아이 앞에서 한 일을 생각해봐. 영희의 말에 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그 끔찍한 순간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죄책감이었거든요. 잠시 후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숙제 다 했어요. 그래, 잘했네. 영희가 손자를 쓰다듬자 준호가 밝게 웃었습니다. 선미는 그런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죠. 준호야, 엄마랑 잠깐 공원에 갈까? 선미가 제안했지만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할머니는 피곤하실 텐데.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영희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세 사람은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걸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준호가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많이 컸죠?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키도 크고 생각도 깊어졌어. 제가 못 본 시간이 너무 많아요. 선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영희의 냉정한 말에 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달라졌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 뭔데? 가족이요.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였는데 제가 그걸 망쳤어요. 선미의 진심 어린 말에 영희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늦었어.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달려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이렇게 슬픈 얘기만 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된 짓을 해서 그래. 선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사과하면 되잖아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준호야. 영희가 손자를 달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의 질문에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도 좋고 할머니도 좋아요. 다시 함께 살면 안 되나요? 준호의 간절한 바람에 영희와 선미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이제 들어가자. 영희가 일어나자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선미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엄마 자주 와요. 준호가 말했지만 선미는 영희의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가 허락해 주시면. 영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준호 보러 와. 정말요? 선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준호 앞에서는 절대 예전 일 얘기하지 마. 그리고 영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선미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와 준호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용서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은 소중하다고. 준호의 말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족은 소중하지. 하지만 때로는 아픈 상처도 함께 안고 가야 해. 그래도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영희는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함이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는 것 같았죠. 할머니,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준호를 지켜줄게. 영희는 손자와 함께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아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준호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이었죠.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영희는 손자를 더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말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준호 많이 사랑해. 두 사람의 뒷모습은 상처를 딛고도 다시 이어진 가족애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그렇게 영희와 준호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재산은 물려줄 수 있어도 진정한 가족의 정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욕심과 배신은 결국 가족을 무너뜨렸고 남은 건 씻을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머니의 단호한 결정을 지지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감동과 반전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